적군과 수생은 동굴 입구에서 한참을 지키고 있었다. 화철간이 더는 공격해오지 않자 마음이 약간 놓였다. 적군은 왼쪽 팔뚝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발견했고 수생이 옷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적군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으로 가슴을 꽁꽁 싸맸다. 품속에 간직한 혈도경이 떨어져 수생에게 보일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 화철간과 격렬하게 겨룰 때는 짧은 시간이었고 힘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한숨을 돌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문득 낡은 절에서 처음 혈도경을 보고 그 속의 나체 그림대로 자세를 취했을 때 정신이 집중되었던 것이 떠올랐다. 속으로 화철간은 절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을 것이니 빨리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그 방법대로 운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죽기 전에 그를 몇 대라도 때려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책을 꺼냈다. 첫 장에는 머리가 아래로, 다리는 위로 향한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저군은 곧바로 그 자세대로 운공을 시작했다. 수생은 갑자기 저군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자 또 발작을 일으켰다고 여겼다. 밖에는 강적이 있고 안에는 미친 사람이 있으니 그녀는 두려운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저군은 반시진도 연마하지 않았는데 전신이 따뜻해지면서 마치 불을 쬐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림 속 인물은 왼손으로 땅을 짚고 있었다. 이 자세는 매우 어려웠지만 저군은 신조공을 익힌 이후로 뼈마디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그림대로 빨간 선을 따라 연마를 했다. 이 혈도경은 혈도문의 무공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원래는 무공이 워낙 난해해 그림 한 폭을 익히는데도 반년에서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저군은 인맥과 동맥이 뚫린 신조공의 기초가 있었으므로 아무리 어려운 그림이라도 금방 익힐 수 있었다. 수생은 그가 무공을 연마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흘깃 책을 보았는데 그 속에는 벌거숭이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자가 무공을 익힌다고 옷을 다 벗어버리면 어쩌지?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군이 한동안 내공을 익힌 뒤에 책장을 넘기니 그림 속 인물은 칼을 쥐고 있었다. 저군은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혈도도법이다. 그는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그림대로 초식을 펼쳐보았다. 이 혈도도법은 정말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초식은 불가능한 방향과 위치에서 쏟아져 나왔다. 저군은 겨우 3초식을 연마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초식은 모두 앞에서 나오는 괴이한 모습을 변형한 것이었다. 저군은 곧바로 4초식의 도법을 골라 숙달되게 익혔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이 초식을 빨리 연마해야겠다. 4, 5일이 지난 뒤 화씨성을 가진 놈과 일전을 벌여야겠어. 아, 조금이라도 빨리 이 도법을 익히지 않은 것이 아쉽구나. 그런데 화철가는 반나절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 화철가는 외쳤다. 이 어린 중놈아, 내 놈 장인의 심장 맛이 참 좋구나. 너는 먹지 않겠느냐? 수생은 깜짝 놀라 바위를 밀고 달려나갔다. 화철가는 귀두도를 가지고 수대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아직 시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꺼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수생이 외쳤다. 당신은 의형제의 정분도 돌보지 않는군요. 그녀는 계속 떠들며 달려나갔다. 화철가는 먼저 그녀를 처치하고 저군을 해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달려오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무덤을 파다가 그녀가 바로 옆에 다다랐을 때 재빨리 손을 뻗어 혈도를 짚었다. 수생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힘도 써보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졌다. 이때 저군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화철가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 약한 나뭇가지로 이 어르신과 상대하겠다는 거냐? 좋다. 너희 혈도문의 무기로 너를 죽여주마.
그러더니 손을 뒤로 돌려 허리춤에서 혈도를 풀어 순식간에 저군을 향해 3번 공격했다. 이 혈도는 종이장처럼 얇아 내리칠 때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화철가는 속으로 정말 좋은 칼이다 라고 생각했다. 저군은 혈도가 내리치자 간담이 서늘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입을 악다물고 생각했다. 오늘 내가 내 놈과 같이 죽겠다. 그는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휘둘러 등 뒤에서 반격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화철간의 목덜미를 후려쳤다. 이 일격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만약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병기였다면 이 일격으로 화철간의 머리는 2쪽이 났을 것이다. 사실 화철간과 혈도노조의 무공은 별 차이가 없었다. 혈도도법을 익숙하게 익힌 혈도노조라 해도 이 일격을 화철간에게 적중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저군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화철간은 저군을 너무 가볍게 보다가 기습적인 일격을 당한 것이다. 저군은 갑자기 2팔을 휘둘렀다. 그가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가 마치 폭풍우처럼 내리찍었다. 저군은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초식이었는데 정신이 빠진 화철간은 또다시 목덜미에 맞았다. 화철간은 몸을 흔들거리더니 말했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는 손을 벌벌 떨다가 혈도를 떨어뜨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쳐버렸다. 화철간은 의형제의 시신을 먹은 뒤 육천서와 유승풍의 혼령이 와서 괴롭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전 칼이 저군의 몸에 맞았는데도 꿰뚫지 못하자 이미 혼령이 요술을 부린다고 겁을 먹었다. 그런데 저군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자신의 앞에 서 있고 수생은 혈도가 집혀 쓰러져 있는데 자기의 목덜미가 연속으로 얻어맞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금 계곡 안에는 자신과 저군, 수생뿐인데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니 귀신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았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감히 이 자리에 더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저군은 화철간이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숨 걸고 도망치는 것이 매우 뜻밖이었다. 저군은 혈도를 집어들고 땅에 누워있는 수생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혈도를 집혔습니까? 예. 수생이 말했다. 나는 혈도를 풀 줄 모르니 당신을 구할 수가 없군요. 저군이 말했다. 당신은 단지 내 허리와 다리에. 원래 그녀는 혈도 부위를 알려주려 했다. 그에게 피를 밀어 기혈이 통하게 하면 혈도가 풀린다는 사실을 말해주려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는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이 불편한 틈을 타서 야수처럼 덤벼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저군은 그녀가 말을 하다가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멈추자 생각했다. 화철간은 이미 멀리 도망쳤는데 무엇이 무섭단 말인가? 그러다가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외쳤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못된 짓을 할까봐 두려운 것이오? 흥.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지 않겠소. 그는 화가 너무 나서 눈이 많이 쌓인 곳에 발길질을 했다. 눈이 여기저기 휘날렸다. 저군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혈도경을 가지고 나와 땅에 떨어진 혈도를 들고 바위에 가서 앉았다. 수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수생은 속으로 부끄러웠다. 그녀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를 향해 내려왔다. 수생이 놀라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 번쩍하는 붉은빛이 보였다. 혈도가 비스듬히 날아와 독수리를 2쪽 냈다. 독수리는 그녀의 몸 가까이에 떨어졌다. 저군은 그녀가 자기를 의심해서 화가 났지만 화철간이 돌아올지도 몰라 그녀가 보이는 바위 위에서 혈도도법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생이 말했다. 적 오라버니, 적 오라버니. 제가 잘못했어요. 100번 제가 잘못했어요. 저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적 오라버니,
적 오라버니, 모든 일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외롭게 되니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구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다. 수생은 땅바닥에 누워있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저군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두 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감격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녀는 독수리를 구워 절반을 저군에게 가져다 주었다. 저군은 그녀가 가까이 오자 그녀를 보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눈을 꽉 감았다. 수생은 익은 독수리 고기를 놓고 바로 돌아서 걸어갔다. 저군은 그녀가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눈을 떴다. 갑자기 그녀의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어머 하는 소리를 내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저군은 몸을 날려 그녀 가까이 다가갔다. 수생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키득키득. 내가 당신을 잠깐 속였어요. 당신은 나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를 보았지요?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군은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생각했다. 천하의 모든 여자들은 모두 여우 같아. 정형님의 능아가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짓말쟁이야. 이후로는 절대 믿지 않겠어. 수생은 키득키득 교태롭게 웃으며 말했다. 적 오라버니, 당신이 재빨리 저를 구하러 와서 정말 고마워요. 저군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성큼성큼 되돌아갔다.